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나는 경기였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베트남을 상대로 마치 소풍을 나온 것만 같았다. 90분 내내 베트남 선수들은 공조차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다. 아마 그들은 대한민국에게 한 수 배울 생각으로 원정기를 떠나왔을 터인데 이렇게 압도당하며 대패를 겪고 말았으니 오히려 의욕만 꺾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베트남 선수들에게 있어 오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손흥민을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 이번 베트남전은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였습니다. 옆 나라인 일본은 캐나다와 터키, 독일과 같은 세계의 강호들과 친선전을 치르는 것에 비해 왜 대한민국 대표팀이 굳이 피파 랭킹 95위인 베트남과 일정을 잡아야 하냐는 것인데요. 팬들은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얻어갈 점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경고했고 최근 경질 여론에 직면해 있는 클린스만에게 1승을 챙겨주기 위한 재물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번 친선전 일정을 먼저 제안한 것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닌 베트남 측이었는데요. 베트남은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인 김민재와 이강인 같은 선수들과 맞붙는 것은 베트남 대표팀의 발전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유럽 최고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을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TV 시청률 상승 등의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행기와 숙박료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한민국과의 친선전 일정을 따낸 것인데요.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베트남과의 친선적은 딱히 달갑지가 않은 경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체급 차이가 나는 두 팀이기에 딱히 긴장감을 느끼기도 어렵고 게다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할 베트남 대표팀의 마음가짐을 고려했을 때 굳이 주전 멤버를 기용하는 것도 괜히 부상의 우려가 있어 껄끄러운 상황인데요. 특히 토트넘은 최근 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서는 손흥민의 체력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최근 손흥민의 국대 출장 빈도수를 우려하며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매번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 명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번 베트남전에서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특히나 손흥민은 국대 합류 직후 가벼운 근육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토트넘에 돌아가 우승 트로피 경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손흥민은 더욱 관리해줘야 한다는 반응이죠. 하지만 베트남은 이번 경기 대한민국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기 위해 경비까지 자체 부담해가며 원정기를 떠나왔고 1억 명에 달하는 베트남 국민들이 손흥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며 대한민국 주전 멤버들의 출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아무리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상대의 체면을 생각해준답시고 이런 무의미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기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경기 직전 공개된 선발 라인업은 한국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강인과 김민재가 튀니지전에 이어 연속 출전한 것은 물론이고 손흥민마저 멤버에 포함되며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굳이 이런 경기에서마저 핵심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클린스만의 의도를 팬들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어쨌거나 경기에 출전한 이상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이번 베트남전을 임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4-4-1-1 포메이션을 꺼내들며 최근 경기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손흥민 프리롤 전술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이강인이 저번 튀니지전 손흥민과 똑같은 위치에서 활약하며 환상적인 두 골로 4-0 대승을 이끌기는 했으나 역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가장 많이 공을 잡아야 하는 선수는 역시나 손흥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클린스만호답게 경기 시작부터 강하게 베트남 수비진들을 압박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4분 만에 이강인 김민재 콤비가 다시 한번 코너킥에서 터졌는데요. 이강인이 세트피스에서 올린 크로스를 김민재가 압도적인 피지컬로 베트남 선수들을 찍어 누르며 헤딩골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제골을 뽑아낸 것이었죠. 베트남 선수들은 김민재와의 몸싸움이 겁이 났는지 그 누구도 김민재와 경합을 붙지 않으며 사실상 프리 찬스로 내비두었는데요. 안 그래도 체급 차이가 나는 두 팀이지만 김민재가 선제골을 기록하니 이제 베트남은 이 경기에서 더욱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25분 스코어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재성의 패스를 건네받은 황희찬이 정교한 왼발킥으로 다시 한번 추가골을 기록한 것이었죠. 사실상 전반 25분 만에 이미 경기 결과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게 되자 베트남 선수들의 태클은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서령우 선수를 향해 굉장히 위험한 스터드가 들린 태클을 날렸고 서령우의 종아리는 깊게 패여 피까지 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거친 플레이에도 대한민국의 공격 축구는 계속되었습니다. 50분 손흥민이 베트남 수비수들을 무력화시키며 측면을 파괴해버렸고 그대로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리며 자책골을 유도하며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58분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공을 받아 직접 골을 추가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이강인이 69분 왼발로 팀의 5번째 골까지 터뜨리며 완전히 베트남 선수들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튀니지전에 이어 골 폭격을 쏟아부으며 다시 한번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특히 이강인과 김민재,
손흥민의 활약상은 여전히 눈부셨고 베트남을 상대로 완전한 격의 차이를 알려준 경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공격진들을 누가 더 골을 많이 넣나 마치 경쟁이라도 벌이는 듯이 보였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비까지 부담하며 원정기를 떠나온 베트남에게는 그야말로 참혹한 결과였는데요. 사실 굳이 핵심 선수들까지 쓰지 않아도 될 경기였으나 여기에 이강인과 손흥민이 공격진에서 날뛰니 베트남 수비진들은 경기 내내 혼절 상태였습니다. 경기가 종료되자 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해외파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기분 좋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긍정적 반응과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경기였다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죠. 사실 너무나도 체급 차이가 나는 두 팀이었기에 한국 선수들은 베트남을 상대로 딱히 배울 만한 점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손흥민은 아직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것인지 최대한 스프린트를 자제하며 이 경기에서 쓸데없는 체력 소모를 자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확인한 팬들은 괜히 베트남에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 억지로 손흥민을 출전시켰다는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한국 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이번 A매치 2연승을 거두게 되었고 최근 최악의 여론으로 경질 직전까지 갔던 클린스만도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이제 손흥민은 클럽으로 복귀하여 다시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경조준합니다. 클럽에서건 국대에서건 손흥민의 연승 행진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